매일 아침 달걀 챙겨 드시는 분들 집중하십시오. 70세 넘으셨다면 오늘부터 달걀 먹는 법 180도 바꾸셔야 합니다. 무심코 먹으니 음식이 내 몸에 불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제 진료실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오신 74세 김순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어르신은 평소에도 동네에서 건강 박사라고 불릴 만큼 관리에 철저하신 분이었어요. 근육이 빠지면 안 된다며 매일 아침 삶은 달걀 2알을 보약처럼 챙겨 드셨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 달 전부터 무릎이 퉁퉁 붓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하게 굳어서 아침마다 주먹 쥐기도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밤새 쑤시는 통증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다며 제 손을 꼭 잡고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제가 정밀 검사를 진행해보니 어르신의 몸속 염증 수치인 CRP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서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제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나쁜 음식은 입에도 안 대고 달걀처럼 좋은 것만 골라 먹었는데 제 몸에 염증이 이렇게 가득한 건가요? 제가 무엇을 놓친 걸까요? 여러분, 사실 범인은 달걀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이 달걀을 드신 후에 습관처럼 하셨던 행동들과 무심코 곁들였던 음식들이 문제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평범한 식단이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난 화학 반응들이 어르신의 혈관과 이장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달걀은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과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이 듬뿍 들어있는 완벽한 영양소의 결정체입니다. 특히 근육이 줄어드는 노년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이 없지요.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무서운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달걀은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속에서 완전히 다른 두 얼굴을 드러냅니다. 잘못된 조합으로 먹게 되면 달걀 속에 좋은 영양소들이 흡수되기는커녕 이장 속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리거나 엄증 물질을 뿜어내게 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된 짝꿍을 찾아주면 혈관을 공격하는 독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영양 흡수율을 몇 배나 끌어올리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최근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 10명 가운데 7명이 혈관을 보호하는 핵심 성분인 콜린이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달걀 노른자에 좋은 성분이 가득 들어있는데도 정작 우리 몸은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섭취 방법 때문에 좋은 성분은 다 빠져나가고 혈관만 염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 달걀이 염증을 지우는 진짜 보약이 될지 아니면 병을 키우는 독이 될지 결정짓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이 겪었던 시차고를 여러분은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 몸을 살리는 달걀 섭취의 모든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귀한 길잡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 기대라는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제가 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무심코 저질렀던 실수를 바로 잡고 내 몸을 살리는 진짜 공부를 시작할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잘못된 습관들이 김순자 어르신의 몸속의 염증을 차곡차곡 쌓고 있었을까요?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당장 멈춰야 할 최악의 궁합 3가지를 먼저 선언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달걀을 드신 직후에 감을 먹는 것입니다. 특히 떨은 맛이 강한 감일수록 내 몸에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 속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탄이 달걀의 단백질과 만나면 우리 위장 속에서 마치 시멘트가 굳는 것처럼 딱딱하게 뭉쳐버리는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탄닌 단백질 복합체라고 부르는데 이 덩어리는 우리 몸의 소화효소가 아무리 달려들어도 쉽게 분해되지 않는 아주 고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음식물이 위장에 머무는 시간이 평소보다 3시간 이상 길어지게 됩니다. 위장은 이 딱딱한 덩어리를 녹이려고 끊임없이 위산을 뿜어내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이벽이 헐고 염증이 생기며 심한 경우 급성 위염이나 폭도 증상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명절이나 제사 후에 달걀 요리와 곶감을 함께 드시고 응급실을 찾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두 음식이 만나서 내 몸을 공격하는 무기가 된 셈입니다. 그러니 달걀을 드셨다면 최소한 2시간은 지나서 감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당장 고치셔야 할 습관은 아침 식사로 달걀을 드시고 바로 차를 마시는 행위입니다. 녹차나 홍차를 즐기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달걀을 드셨다면 적어도 30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차 속에 들어있는 탄 성분은 감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아주 까다로운 작용을 합니다. 이번에는 단백질이 아니라 달걀 속에 풍부한 철분과 결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탄닌이 철분과 만나면 철분이 몸에 흡수되지 못하도록 꽉 붙잡아 버립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후에 바로 차를 마실 경우 철분 흡수율이 무려 40%나 떨어진다고 합니다. 철분은 우리 몸 구석구석 산소를 배달하는 적혈구를 만드는 핵심 원료입니다.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은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져 이미 빈혈 위험이 높은 상태인데 이렇게 귀한 철분을 스스로 내다버리는 꼴이 됩니다. 철분이 부족해지면 만성피해에 시달리고 어지럼증이 생기며 면역력까지 뚝 떨어지게 됩니다. 차를 드시고 싶다면 달걀의 영양소가 소장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30분 뒤에 여유롭게 즐기시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절대로 아까워하지 말고 실천하셔야 할 것은 바로 금미간 달걀을 가감히 버리는 일입니다. 껍데기에 아주 미세한 실금미간 달걀이라도 발견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쓰레기통으로 보내십시오. 달걀 하나 아끼려다 병원비로 수십만 원을 쓰게 될 수 있습니다. 달걀 껍데기 표면에는 큐티클이라고 불리는 아주 정교한 천연 보호막이 입혀져 있습니다. 이 보호막은 뇌부의 세균이 달걀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철통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껍데기에 금이 가는 순간이 방패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 틈을 타서 살모넬라균 같은 무서운 식중독균이 안으로 슬금슬금 들어갑니다. 2024년 통계를 보더라도 식중독 사고의 주범 1순위가 바로 이 살모넬라균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균들이 만들어낸 독소는 열흘가의 요리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이 이런 달걀을 드시면 40도에 육박하는 고열과 심한 설사 그리고 탈수 증상으로 생명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달걀을 미리 씻어서 보관하는 것도 방패를 스스로 닦아내는 위험한 행동이니 요리 직전에만 가볍게 헹구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김순자 어르신도 바로 이 대목에서 무릎을 탁 치며 후회하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달걀 2알을 먹고는 입가심으로 진한 녹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일생의 낙이었다고 하셨거든요. 어르신은 그게 소화를 돕는 길이라 믿었지만 실제로는 매일 아침 몸속 철분을 내버리고 혈관염증을 키우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시지는 않았나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니 3가지 위험 요소만 피해도 여러분의 건강은 절반 이상 지켜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내 몸을 아끼는 마음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주변에 달걀을 즐겨 드시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에게도 이 위험한 진실을 널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공유해 주시는 이 영상 한 편이 누군가에게는 건강을 되찾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 오른쪽 아래 공유 버튼을 눌러 소중한 분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작은 나눔이 큰 건강을 만듭니다. 앞서 우리 몸을 공격하는 위험한 것들을 살펴보셨으니 이제는 반대로 막힌 혈관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염증을 싹 사라지게 할 최고의 궁합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달걀의 영양을 몇 배로 불려주는 기적 같은 짝꿍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김승자 어르신도 제가 알려드린 이 조합으로 식단을 바꾸신 뒤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죠.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하셔야 할 첫 번째 최고의 조합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아침 공복에 삶은 달걀 2알과 방울토마토 5알을 함께 드셔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몸속의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혈관 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물질들이 날뛰지 못하도록 꽉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비결이 더 숨어 있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기름과 함께 있을 때 우리 몸에 훨씬 더 잘 흡수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달걀 노른자 속에 들어있는 랑질의 지방 성분이 아주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달걀과 토마토를 함께 먹으면 라이코펜이 몸에 들어오는 속도가 무려 4배나 빨라집니다. 또한 달걀에는 전혀 없는 비타민C를 토마토가 가득 채워주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달걀의 콜린 성분이 혈관의 독소를 청소하는 청소부라면 토마토의 비타민C는 그 청소부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비타민 음료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혈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최고의 짝꿍은 바로 조미김입니다. 완숙 달걀을 드실 때 무심코 소금을 듬뿍 찍어 드셨다면 이제는 그 소금 대신 조미김을 곁들여 보십시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혈압과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사실 소금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혈관벽에 염증을 만들기 쉬운 물질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어르신들은 나트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더 조심해야 하죠. 조미김은 소금의 짭조름한 맛을 대신해주면서도 김 속의 풍부한 칼륨 성분이 체내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끌고 나가는 배출구 역할을 해줍니다. 나트륨 걱정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김에 들어있는 다양한 미네랄 성분들은 달걀의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서 더 잘 쪼개져서 근육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촉매제가 됩니다. 아침에 달걀 한두 알을 조미김에 싸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나트륨 독소는 빼고 근육 영양은 채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위장이 약하신 분들에게 권해드리는 최고의 조합은 감자입니다. 다진 감자 하나와 삶은 달걀 하나를 함께 드셔보십시오. 감자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우리 이벽에 랄린 코팅막을 입혀줍니다. 달걀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니 분비될 때 예민해진 이벽이 자극받지 않도록 든든한 보호막을 쳐주는 것이지요. 평소에 위염이나 식도염으로 고생하셨던 분들도 이 조합이라면 아침 식사가 한결 편안해지실 겁니다. 또한 감자 역시 비타민C가 사과보다도 풍부해서 달걀에 부족한 영양을 완벽하게 보충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는 핵심 비법은 바로 8분의 법칙입니다.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할 때부터 딱 8분 동안만 달걀을 삶아 보십시오. 그러면 노른자가 아주 부드러운 크림 같은 반숙 상태가 됩니다. 하필 반숙이냐고 물으신다면 소화 속도 때문이라고 답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몸에서 반숙 달걀이 소화되는 데는 1시간 반이면 충분하지만 완전히 익힌 완숙은 3시간이나 걸립니다.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반숙이 위장의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최고의 배려인 셈이지요. 또한 75도 이상의 온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살모넬라균 같은 세균은 깨끗하게 사라지니 8분만 지키시면 안정과 영양 그리고 소화까지 모두 잡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3가지 최고의 짝꿍과 조리법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아침 식탁은 보약상임으로 변할 것입니다. 김순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이 방법으로 바꾸신 뒤에 아침마다 몸이 가분해지는 것을 직접 느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시장에 가셔서 토마토와 김 그리고 감자를 장바구니에 담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10년 뒤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응원이 제가 더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종소리 모양의 알림 설정을 두시면 제가 올리는 건강 비법을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약 시간표를 짜드리겠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일러드리느니 루틴을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에 딱 붙여 두시고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그대로 따라해 보십시오. 아침 6시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주방으로 가셔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십시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 빠져나간 수분을 채워주고 밤새 잠들어 있던 이장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차가운 물은 오히려 이장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니 반드시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물 한 잔을 마시고 나면 이장의 점막이 보호되어 10분 뒤에 달걀을 드셔도 속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6시 10분이 되면 본격적인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8분의 법칙을 기억하시죠? 물이 끓기 시작할 때 달걀을 넣고 정확히 8분 뒤에 꺼내어 껍질을 까십시오. 탱글한 흰자 속에 크림처럼 부드러운 노른자가 살아있는 완벽한 반숙 달걀 두 알이 여러분의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방울토마토 5알을 곁들이십시오. 시간이 넉넉하시다면 토마토를 끓는 물에 1분 정도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이 라이코펜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소금 대신 조미김 한 장을 꺼내어 달걀과 함께 드십시오. 이 조합이면 탄수화물과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완벽하게 갖춘 황제 식단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시간의 규칙이 있습니다. 아침 7시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차를 드시면 안 됩니다. 밥을 드시고 나서 적어도 30분은 지나야 녹차나 홍차를 드실 수 있습니다. 30분이라는 시간은 달걀의 영양소가 이미 소장으로 넘어가 우리 몸에 흡수되기 시작하는 최소한의 골든 타임입니다. 이 시간을 지켜야만 귀한 철분을 자속의 탄닌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식후에 과일로 감을 드시고 싶다면 달걀 식사가 끝난 뒤 최소한 2시간은 기다렸다가 드시는 것이 위장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법한 질문 3가지를 의학적인 관점에서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콜레스테롤 걱정입니다. 선생님, 달걀을 매일 2개씩 먹어도 정말 괜찮을까요? 하고 걱정 섞인 목소리로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4의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2알 정도의 달걀 섭취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몸속의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간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며 음식으로 섭취하는 양은 전체 20%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부족할 때 생기는 근손실이 어르신들에게는 훨씬 더 위험한 일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반숙 달걀의 안전성입니다. 반숙이면 균이 남아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살모넬라 균은 75도에서 1분만 가열해도 99% 이상 사멸합니다. 8분 동안 삶은 달걀은 내부 온도가 이미 기준을 충분히 넘어서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다만 면역력이 극도로 낮아진 상태이거나 항암치료 중이신 분들이라면 만약을 위해 완전히 익힌 완숙으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건강한 일반 어르신들이라면 소화가 잘 되는 반숙이 훨씬 이득입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 조리법에 대한 의문입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게 좋은지, 익혀서 먹는 게 좋은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혈관염증을 잡는 라이코펜 성분을 원하신다면 열흘가에 익혀 드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토마토를 가열하면 세포벽이 깨지면서 라이코펜 함량이 무려 35%나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타민 C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반은 생으로 드시고 반은 데쳐서 드시는 지혜를 발휘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도 바로 이 시간표를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30분을 기다려 차를 마시는 게 어색하다고 하셨지만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니 이제는 이 루틴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습관이 되었다고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작은 시간의 규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기적 같은 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배운 이 보약 루틴을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실 분들은 댓글창에 실천이라는 2글자나 숫자 한 번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다짐의 댓글이 서로에게 큰 격려와 응원이 됩니다.
혼자 하면 어렵지만 우리 함께하면 끝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댓글로 서로의 건강을 응원하며 활기찬 내일을 함께 준비해 봅시다. 여러분의 실천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나눈 소중한 지식들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핵심만 콕콕 집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세 줄 요약입니다. 첫 번째로 달걀은 감이나 차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지만 토마토나 김 그리고 감자와 함께 먹으면 염증을 씻어내는 천연 치료제가 됩니다. 두 번째로 8분의 법칙을 생활화를 하십시오. 물이 끓고 나서 정확히 8분 동안 삶은 반숙 달걀은 소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어들의 위장을 편안하게 보호합니다. 세 번째로 달걀을 살 때는 금이 갔는지 꼼꼼히 살피시고 보관할 때는 절대 물로 씻지 마십시오. 껍데기에 천연 보호막인 큐티클을 지키는 것이 무서운 세균 침투를 막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우리가 선택하는 식탁 위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제 진료실을 다시 찾으셨던 김순자 어르신의 변화를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통증 때문에 찡그린 얼굴로 들어오셨던 분이 이제는 무릎이 가벼워져서 아침마다 산책하는 즐거움에 사신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지요. 어르신의 몸속을 괴롭히던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비싼 영양제 덕분이 아니라 달걀을 제대로 먹기 시작한 그 작은 실천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차 하시는 시간을 30분 늦추는 것이 조금은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기다림이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10년 뒤에도 꼿한 허리로 걸을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건강은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오늘 아침 달걀 하나를 누구와 곁들여 먹느냐는 그 소박한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 배운 보약 시간표를 떠올리며 기분 좋게 식사를 준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쏟은 정성과 노력을 배신하지 않고 반드시 건강한 활력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통증 없이 활기차고 매일매일이 웃음으로 가득하기를 저도 진심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이 겪었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마시고 꼭 실천에 옮겨 보십시오. 한 번에 다 바꾸기 어렵다면 내일 아침에는 달걀을 드시고 나서 차 마시는 시간부터 30분만 늦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완성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주변에 무릎이 아프거나 기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친구분들이 계신다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에 오시기 전에 스스로 건강을 지키실 수 있도록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의학 정보를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와 인연을 계속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응원이 저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